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아침해가 떴습니다. 에너지 업 시켜가지고 또 우리 오늘 북미팅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패러다임과 성격윤리, 성품윤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반복을 여러 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사실 1초 만에, 2초 만에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을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해하는 것이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것을 행동할 수 있을 만큼 무섭게, 쉽게 말하면 무섭게 받아들여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 윤리적으로도 살 수 있고 성품 윤리적으로도 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누구나 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것이 진짜로 나에게 중요한가를 내가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슨 책이었죠? 무슨 책이고 운을 읽는 변호사? 라는 책을 읽고 쉽게 말하면 거기도 이제 성품윤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쳐다보고 내가 결국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리하구나. 뭐 이렇게 하면 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저렇게 하면 뭐 에이 그래도 돈은 잘 이런 게 아니고 이해되세요? 엄청 엄청 중요하구나를 제가 완전히 이해했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착해서 정말로 착하게 살면 그러니까 성품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너무 성품윤리적이어서 성품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사실은 정말로 내가 너무 잘 되고 싶어서 성품윤리적인 사람으로 계속 거듭나려고 노력한다 해야 됩니까? 그게 너무나 인지가 되어서 그만큼 인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양으로 인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을 볼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봐질 때까지 이 이론적인 내용은 누군가 계속 옆에서 얘기를 펌프질을 해야 됩니까? 얘기 좀 해줘야 된다. 물론 저희가 또 이 과정도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할 건 61페이지 1차적 감정, 2차적 감정인데 이것도 결국 성격윤리, 성품윤리입니다. 1차적 감정이 성품윤리적인 감정이고 2차적 감정이 성격윤리적인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시병통의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근데 다 그들은 철학자지만 임시변통하는 철학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싶다. 그럴 때는 무엇이 필요하다? 고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고전. 그 대표적인 위인전입니다. 그냥 위인전. 우리는 왜 어떤 무엇을 통해서 인지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굉장히 성품적으로 우수해. 우리 롤모델도 찾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안단 말입니다. 육감적으로. 저 사람이 성격윤리적인 사람이지 저 사람이 성품윤리적인 사람인지를 우리는 단번에 알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조금 겪어보면 다 압니다. 근데 뭐라 꼭 집어서 알지는 못해요. 왜? 다 육감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은 육감의 동물입니다. 육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어떻게 언어로서 전달되는 거. 주연이 너무 이쁘네. 근데 예를 들어서 눈도 안 쳐다보고 아이 컨택도 안 하고 그냥 표정 하나도 없이 무감각하게 주연이 진짜 이쁘네. 이렇게 얘기하면 언어로서는 예쁘다고 표현했지만
그걸 듣는 상대는 제가 그냥 성격윤리적으로 그냥 이빨의 소리를 한다는 걸 여러분 눈치챈다, 눈치는 못 챈다? 눈치챈다는 거예요. 누구나.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5%밖에 안 돼요. 5%. 5%. 그렇게 미약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언어에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요. 5%라니까. 여러분의 말주변은 5%밖에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면 95%. 그 중에서 표정, 억양, 그죠? 그 다음에 내 몸짓, 바디랭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바디랭귀지로 다 통한다는 말이 그게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날 언어 짜다리 필요 없다. 바디랭귀지로 다 된다. 그게 더 확실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 진짜 말로 표현하는 거 말고 표정, 악센트, 내 몸짓 이런 것들로서 다 상대가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윤리적인 것이 막 휘황찬란한 말은 없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다 전달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 그렇게 내가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주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몸주변이에요. 표정 주변이에요. 그냥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이쁘시네요. 이것보다 그냥 정말 웃어주는 거. 그게 상대에게는 훨씬 더 큰 커뮤니케이션. 여러분의 감정을 이렇게 고속도로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정말 밝게 내가 당신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나는 그런 말 못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특히 뭐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정말 웃어주면. 그죠? 그리고 정말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나 정말 당신에게 호감 있고 관심 있고 좋아한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더 강력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자, 62페이지 보시면 성품이 결정투성이고 이중적이고 불성실한 성품은 엉망이야. 예를 들면 좀 부족해, 많이 부족해. 그런데 성격윤리적인 말빨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 이면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 각종 전략과 기법을 사용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중성은 불신을 낳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심지어 소위 좋은 대인관계 기법을 활용 좋은 행동을 했어. 해도 의도가 깔린 것으로 상대가 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린 다 육감의 동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대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득법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따라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지속적인 성공의 토대가 없다. 토대가 없다는 거야. 토대가 없다. 여러분 토대가 없으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토대가 약하거나 토대가 없으면 1층, 2층, 3층을 지어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관계의 깊이가 만들어진다 안 된다? 질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토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한 품성을 갖고 있을 때 기법도 쓸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법이라고 하는 거 흔히 우리가 저는 스폰서님처럼 그렇게 말 못해요. 저 저렇게 강의 못해요. 그런 기법은 토대가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거지. 토대가 없는 그냥 말빨은 상대에게 빈말로 금방 뽀록이 난다 해야 됩니까? 뽀록이 난다 이러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은 당신은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을 잊고 봄에 놀고 여름에 내내 놀다가 가을이 됐어. 수확할 때가 됐어. 가을이 되어 당일치기로 수확하려고 하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토대가 없이 무언가를 기술적인 것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봄에도 놀고 여름에도 놀고 가을에 수확하려고 하는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따라서 반드시 노력이 들어가야 하고 여러분 별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러분 별표 무엇을 거쳐야 된다?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같습니다. 그 과정을 기꺼이 거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없을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뭔가를 아메를 선택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들이 겪었던 과정을 나는 조금 수월하게 혹은 좀 임팩트 있게 조금 덜 겪고 그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 예를 들어 에메랄드가 너무 되고 싶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메랄드가 되기 위해서 겪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좀 덜 겪고 싶은 거지. 근데 다이아몬드 너무 되고 싶어. 근데 다이아몬드가 가기 위해서 겪는 과정들이 있어. 그들이. 근데 나는 그걸 좀 덜 겪고 싶은 거죠. 그렇게 막 머리를 쓰는 게 쉽게 말하면.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더라. 그런 일은 없더라. 그들이 겪은 것을 그대로 내가 겪었을 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겪어서 이루어낸 것을 과거에는 덜 겪으려고 막 잔머리를 썼다면 지금은 다 겪을게. 대신에 나는 짧게 겪을게. 당신이 그만큼의 과정을 5년 동안 겪었다면 나는 그만큼의 양을 나는 3년 만에 겪어버릴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겪은 거, 그들이 이겨낸 것을, 그들이 버텨낸 것을 나는 그렇게 안 할래라는 생각은 없어요. 왜? 그건 자연 이치가 아니더라고. 자연 이치가 아니더라고. 완전 깨달은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은 없어. 다만 그것을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 5년 한 것을 나는 7년, 8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7년, 8년 한 사람도 있어. 나는 그 양은 오케이.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을 제가 이제 트리플을 도전합니다. 그럼 트리플들이 겪었던 것을 내가 겪지 않고 트리플이 갈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겪겠다. 그 과정을 거치겠다. 다만 그들이 3년, 5년 한 것을 나는 1년 만에 겪어내겠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마음으로 도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핀을 도전한다? 그것은 그 과정을 내가 겪겠다는 것을 도전하는 거지. 뭐 세상에 없는 것을 도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SP 도전하십니까? SP 리더들이 겪는 것을 내가 겪겠다. 거기에 내가 도전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겪겠다. 당신이 겪어낸 것을 내가 겪겠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게 자연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6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결국 깊은 성실성과 내적 성품의 근본의 강인함이 없으면, 근본의 강인함, 토대, 이게 없으면 인생에서 맞게 된 여러 가지 위기 상황. 토대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토대가 중요한 이유가 뭐야? 날씨라는 것이 이번에도 태풍이 온다는 거야. 왜? 위기 상황. 늘 이렇게 바람이 잔잔하고 날씨가 화창하고 봄날이지 않다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태풍이 있고 비가 있고 장마가 있고 우리 삶에는 자연 이치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 이 위기 상황일 때는 이 토대가 있고 없고가 바로 표가 나는 게 우리 여러분 지금 건물을 볼 때 지진 설계되어 있는지 보십니까? 평소에는 이 아파트에는 지진 설계가 내진 설계가 몇 강도까지 되어 있어. 이런 거 안 보시잖아요. 그런데 태풍이 온다고 하면 온 기상 캐스터입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 부산은 그렇게 해요. 부산에 매미 때인가요? 전국의 아파트 건축 설계 내진 설계를 다 보여줬어요. 이 아파트 내진 설계되어 있고 이 아파트 내진 설계가 몇 년도부터 내진 설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부산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허가를 안 내준 거예요. 고층이 다 요즘 고층이니까 주상복합 고층이니까. 그래서 내진 설계를 딱 보여줬는데 너무 웃긴 거 알아요? 부산 얘기입니다. 해운대가 그 강풍이나 어떤 제일 위험하다. 그런데 내진 설계 7.5 이상은 다 해운대밖에 없었어요. 마린시티. 그러니까
지진 나면 마린시티로 뛰어가야 돼요. 왜? 거기 있는 아파트들은 내진 설계가 돼 있어서 안 자빠져요. 근데 우리 동네 아파트는요, 자빠진다고. 지진이 오면, 예를 들면.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부산에 뭐가 바로 마린시티 뛰어가야 돼요. 이해되죠? 위기 상황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뭐다? 그런 거라는 거. 근데 우리 인간관계, 우리 삶에도 위기 상황은 수시로 언제든지 사이렌 울리지 않고 오는 거잖아요. 예보도 없이 오자, 예보도 없이. 위기 상황이 오면 내면의 동기의 의도가 100% 드러난다. 100% 드러난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공은 인간관계에서 완전한 실패다. 단기적인 성공은, 인간관계에서 단기적인 성공은 완전한 실패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일단 뒤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64페이지 보시면 당신의 성품이 아주 큰 소리로 당신 자신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내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말은 나는 잘 들리지 않아요. 왜? 당신이 말로는 이뻐요. 어머 되게 멋지시네요. 라고 하지만 당신의 성품이 더 큰 소리로 나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은 왜 바로 빈말로 느낀다 이 말이에요. 자, 물론 성품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부족한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이 원활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역량은 거기에 따른 역량은 굉장히 미미하다. 결국 우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 더 설득력 있게 우리 자신을 전달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성품이다. 예컨대 그 사람의 내적 성품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의 내적 성품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달변이든 아니든 대인 기술이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제 아메 비즈니스에서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라고 느끼시죠? 뭐 저는 제 SP 너무 가고 싶은데 PT 너무 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은 더 많은 시간 여러분의 성품을 관리하는 쪽으로 포커스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 그게 더 롱런 할 수 있다. 저는 다이아몬드는 되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 세레그의 에메랄드가, 세레그의 리더가 내 평생 함께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자, 오늘 중요한 말. 여기서 성품, 그래 알겠다. 이제 성품윤리, 성격윤리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럼 성품윤리적인 그런 토대가 단단한 그 성품윤리가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관적인 성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데 라고 우리가 들으면 훨씬 인지가 빠르죠. 자, 여러분 공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성품윤리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상대에게 시키지 마라. 하게 하지 마라. 내가 하기 싫은 것. 많이 들어봤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상대에게 시키지 않는 원칙. 그거의 일관성을 가진 사람. 성품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했어요. 이것이 토대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아까 항상 위기 상황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그 위기 상황이 되면 그의 성품이 뽀록이 난댔어요. 우리 이 뭡니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식이 불이 났잖아. 아메이 공장에 아메이가 엄청 탄탄대로를 가고 있을 때 아메이에 굉장히 큰 불이 나가. 불이 다 공장이 다 타거든요. 다 탔을 때 제이가 리치는 그때 없었고 제이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공장으로 뛰어간 거죠. 공장으로 뛰어갔을 때 거기 굉장히 중요한 서류들이 불타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아메이 직원이죠. 직원들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서류를 가지고 한 개라도 더 가지고 나오려고 막 애를 쓰죠. 그때 제이가 거기 있는 전 직원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종이 조각은 잊어버려. 사람을 먼저 구해.
사람을 먼저 구해. 우리가 이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장에 불이 났고 난 사장인데 당연히 사람을 먼저 구해라. 그건 우리가 위기 상황이지 않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모든 것을 걸고 만들어 놓은 것이 불타고 있을 때 정말로 직원을 구해, 사람을 구해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평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사람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떠했는가, 성품 윤리적이었는가를 단번에 보여주는 어쩌면 가장 큰 일화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더불어산 자본주의 보시면 진짜 너무 기가 막혀. 38페이지 더불어산 자본주의 38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가치만큼 타인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이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별표 몇 개 치세요. 선결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메 자본금이 없는 거예요. 아메이 비즈니스에서는 자본금이 없고 당신에게 어떤 학력을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무슨 대학을 나와라, 토플이 몇 점이다.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어떤 조건도 뭐 가맹점비를 내라.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어요.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이 말이에요. 아메이는 그 어떤 조건도 묻지 않지만 사실은 더 강력한 조건을 자격을 요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거? 자신의 가치만큼 타인도 가치롭게 생각해라. 이게 자본금 10억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자본금 5억, 10억이 더 쉬울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멋있지 않아요? 선결 조건. 응.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이것이다. 여러분의 조직에서 여러분이 구성되어 있는 그 어떤 곳에서 무엇인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엉켜요. 예를 들어 그게 가족이든 그게 회사에 있는 어떤 동료와의 무엇이든 뭔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것은 이 이유일 확률이 높다. 당신의 가치만큼 타인의 가치를 보지 않는 것.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다음과 같은 짧고 설득력 있는 말을 남기고 생을 마쳤대요. 이웃을 사랑해라.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라는 거예요. 낯선 타인들 혹은 당신을 격분케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 자식일 때도 있고 이제 부모님일 때도 있고 막 친구일 때도 있고 막 회사 동료일 때도 있고 막 많잖아요. 당신을 격분케 하는. 성공을 원한다면 그 사람들을 당신처럼 생각해라. 당신처럼 생각해. 이게 지금 창립자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창립자 책. 이게 지금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창립자 책에 있는 책의 내용이에요. 저는 미쳐버리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자,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시간보다 증오하는 시간이 더 많다. 당신이 지금 뭔가에 묶여있는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파트너는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돗자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파트너들은 여러분이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스폰서에게는 증오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왜 이러지? 이런 거. 뭔가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내 파트너를 보는 내 안경과 내 스폰서를 보는 안경이 달라요. 같아야 합니다. 왜 파트너가 하는 행동은 당연하고 스폰서가 하는 행동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을 동일시할 수 있을 때 내 파트너를 보는 눈만큼 내 스폰서를 볼 수 있는 똑같은 색깔의 안경을 낄 수 있는 것이 저는 비즈니스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리치 디보스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력하면 된대요. 노력하면 된다. 조금씩 노력하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 밑에 더불어 산 자본주의 38페이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당신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면 당신 또한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의 수익 구조가 당신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게 되어 있죠. 내가 성공해야 당신이 성공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당신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게 되어 있죠. 자, 40페이지.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말빨이 좋냐? 머리에 든 게 많냐? 막 유트레트를 잘잘 깨고 막. 이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진해서 도와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자진해서 도와주었냐 하는 것에 그걸 알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얘기했죠. 당신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려 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할 때 또 우리들 나름대로 꿈을 키우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로 인식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우리의 사업은 정말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할 말이 너무 많지나 비슷한 패턴대로 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세븐 헤빗, 그죠? 세븐 헤빗 책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얘기들이 아메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에게는 지침서인 이 창립자 책과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100%예요. 진짜로 읽어보시면 거의 100%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객관성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이 책을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더불어 산 자본주의를 통해서 세븐헤빗을 풀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거꾸로 왜? 이게 더 오래된 책이거든요. 여러분 이 책이 더 오래된 책입니다. 그쵸? 저는 이런 데 되게 흥분하고 감동하는 스타일이어서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감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감사해 보시고 내 옆에 있는 모든 것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지금 저희 남편은 정말 지금 코를 골고 자고 있거든요. 굉장히 감사해요. 살아나 주셨잖아요. 지금 코를 골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굉장히 충만한 하루를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안녕. 내일 봬요.